통제소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뭐 한강 홍수 통제 상황을 꼭 보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중에 한 예일 뿐인데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근데 장마철에는 물론 기후 위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자연 재해 발생할 수가 있죠. 수재도 그렇고 풍해, 예를 들면 산사태 등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그런 재해가 발생할 수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테고, 세 번째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뻔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각 과정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담당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 상황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최대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 만들어 놓은 규칙, 매뉴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평택시에서도 오고 경상북도에서도 와주었는데 실제로 우리 재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하고 확산이 막아지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가 보통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를 잘 지키는 안보, 또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또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민생,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안보 중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사실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어서 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뭐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는 뭐 좀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안전관리 부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대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피 부서 비슷하게 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좀 안전에 관한 생각, 또 안전 부서에 대한 좀 마인드를 통째로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인허가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력 배치부터 또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뭐 여러 영역에서 그러겠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고적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 공직자들이 각별히 좀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좀 보상 체계를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또 그 보상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사 문제에서 좀 뭔가 근본적 대책을 좀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보상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5명, 누적 피해액은 3조 9천억 원에 달할 만큼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정책과 병행하여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여 주민을 대피시킴으로써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홍수 예보에 더욱 예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거 나중에 또 한꺼번에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하천 범람 도시 침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 강남역 침수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해 반복이 됐는데 그게 구조적인 피할 수 없는 이유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수 간거 유지 보수 잘못인지 피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부터라도 아니 뭐 엄청난 뭐 대대적 공사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관리를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한번 듣고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는 혹시 그건 여기 소관은 또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네, 네. 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강남역이 그 위치가 이제 그 높이가 그렇죠. 바로 옆에 역에 비해서 단차가 약 2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낮아요? 예, 그래서 20m나? 이렇게 이런 냉면 그릇 같은 네, 네, 네. 그런 모양의 여기 한 가운데 강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모이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는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물을 밑으로 좀 빨리 빼내는 이런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순간 강수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금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도 이제 그 해관부에서도 사전 대피뿐만 아니고 또 빗물바지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이거는 한 주에 한 번 청소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마다 청소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나기는데 강남 전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좀 낮은 지대라서. 강남역이, 예. 근데 사실은 강남역 인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흘러내려오면 안 되고 거기서도 빠져서 한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수관거 소위 그 우수관 예. 그 관리를 좀 잘하면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잖아요. 모이는 그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 편인데 현장에 가서 예, 그 수밖에 괴롭혀야지. 없는데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도 내가 어제 뭐 다른 데 경험인데 예, 실제로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치해 놓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다 긁어내야 되는데 예. 그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그러시나요?
제가 저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저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 이 회의 때 네네네. 그 바로 직후 현장에 나가서 강남하고 저기 서초 아. 싹 뒤졌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래서 저 현찰은 데가 많이 있어갖고 아. 예, 확실히 경고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쨌든 우수관이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한 기억으로는 네. 그게 정말 예측 못할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예. 그때 잠길 때 예. 그게 예측 못할 엄청난 양의 비가 오거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잠겼던 것 같아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거 없게 예, 예, 이거 대개 자치단체 업무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 기획조정실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시간당 강우량을 보통 한 90mm로 해서 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45mm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안 내린 지역이 강남이나 강화이나 할지라도 90mm에 육박하는 굉장히 한계치에 다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우수관도 말씀하신 게 한 전국에 저희가 420만 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좀 낮은 지역, 중점 관리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5만 개를 하고 있는데 그 법으로 의무화 재작년에 해서 저희가 한 2번 이상, 1.5번 정도나 가서 점검하는 그런 걸 했고 국민들께서도 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신문고 제도에 그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만 건의 또 신고를 주시고 또 신고 받으면 의무적으로 또 지자체가 또 나가서 점검하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개 도로를 타고 흘러내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도로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신고할 때 참고하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철창 비슷하게 되어 있는 빗물가지예요. 네. 그게 막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있잖아 사실. 근데 그런 게 결국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우수관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고 그냥 도로 타고 쫙 흘러내리다 보면 맞습니다. 그 용량 초과되고 낮은 데로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신고를 그 저희가 이제 해관부에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회원이 약 120만 명이 돼요. 조금 아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 말씀 주셨지만은 그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강남만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 근처의 구들도 사실은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안타깝긴 한데 그 원래 우수관이든 뭐든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서 그게 꽉 막혀 있고 거기다 풀자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실제 페이퍼상으로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봐가지고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건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옛날엔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자치단체든 정부든 돈이 없어서 시설물 관리를 못한다.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돈이 진짜 예산이 부족이다, 뭐 인력 부족이다. 인력 부족은 돈만 있으면 고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나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야 나중에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돈이 없어서 진짜로 시설물 유지 보수,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호수관 관리는 결국 인건비